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2세 박 어르신의 첫마디는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산악인이셨고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거의 매일 밤 다리가 비틀어질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나이 들면 다리주 나는 게 당연하지 라고요. 하지만 밤이 반복될수록 잠은 깨지고 낮에는 기운이 빠지고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비명을 삼키며 다리를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야간 다리 경련을 겪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걸 그냥 노화나 영양 부족으로 치부하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증상들 중 일부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의 다리를 만져보며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더 늦게 알아봤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밤마다 다리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을 의학적으로 그러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그냥 넘겨도 되는 쥐와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할 위험 신호를 스스로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없이도 통증을 3초 만에 멈추는 방법과 다시는 쥐가 찾아오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즈음엔 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파스 하나 붙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TV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서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쥐가 나면 아내분을 깨워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증은 점점 더 잦아졌고 지속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1-2달에 1번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입니다. 이 말에서 저는 중요한 신호를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야간 다리주는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다고요. 물론 젊은 사람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해 보면 야간다리 경련으로 오신 어르신 10분 중 7분은 혈액검사상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쥐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무르기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굳어버린 근육을 힘으로 눌러 풀어주려는 행동. 오히려 근육 섬유를 더 자극하고 미세 손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문제나 신경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에는 이 습관이 상태를 악화시키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박 어르신 역시 이렇게 버티다 보니 낮에는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생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쥐는 정말 그냥 쥐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까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병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숨은 원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께서 가장 의아해하셨던 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심해질까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칼슘도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복용한 영양제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신 흔적만 보였죠. 이 순간 많은 분들의 상식이 무너집니다. 야간 다리쥐의 진짜 원인은 영양 결핍이 아니라 신경 조절 시스템의 노화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두 가지 신경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엑셀 역할, 다른 하나는 근육을 풀어주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장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브레이크 기능이 먼저 약해집니다. 특히 밤에 잠들면 이 균형이 더 깨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잠잘 때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주무십니다. 이 자세를 의학적으로는 족저굴곡이라고 부르는데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지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미 팽팽해진 근육에 고장난 신경이 갑자기 수축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견디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쥐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계속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중심은 근육이 아니라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다리쥐가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쥐인가 병인가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단순한 신경조절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다음 신호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쪽 다리만 유독 달라졌는지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쪽 종아리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눈에 띄게 붓거나 피부가 붉어지고 만졌을 때 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 깊은 혈관 안에 핏떡이 생긴 겁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다고 다리를 주무르는 것입니다. 혈관 안에 붙어있던 핏떡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면 그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쥐인 줄 알고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밤에만 아픈 게 아니라 낮에도 다리가 무겁고 옥신거리는 느낌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가 팽팽해 바지를 입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발목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집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양쪽 다리가 비슷하고 열감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반대로 다리가 차가워지는 경우, 즉 혈액이 안 통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 신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위험 신호는 다리가 붓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쥐는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혈관이 좁아져 피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녹슬어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리가 유난히 차갑고
피부색이 창백해지며 밤보다 낮에 더 불편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잠깐 쉬면 또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니까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건강한 경우에는 콩닥콩닥 맥박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양쪽이 확연히 다르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다리 근육과 피부가 서서히 영향을 못 받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심한 경우 조직이 괴사해 절단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쥐인 줄 알고 참고 살다가 발가락에 상처가 생겼는데 낫질 않아 병원에 왔다. 가 이미 늦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나는 붓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느끼셨다면 큰 혈관 문제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불편함으로 표현되는 많은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는 세 번째 경우를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구분하셔야 할 경우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선생님,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특징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해지는데 다리를 움직이거나 일어나서 몇 걸음만 걸으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쥐가 아니라 하지 불안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증상은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잠깐 나아질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쳐 우울감과 불안이 함께 커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역시 마그네슘이나 파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쥐로 착각하고 방치하면 수면의 질이 계속 망가집니다. 박 어르신을 처음 진료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한쪽 다리만 붓지 않는지, 다리가 차갑고 맥박이 약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불편함이 움직이면 사라지는지 말입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이 세 가지 위험 신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만 드신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체크해 보셨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준비물도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밤중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듯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이를 악문 채 버티고 있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끊는 방법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쥐가 나는 순간 절대 반사적으로 종아리를 주무르지 마세요. 이미 돌처럼 굳어있는 근육을 힘으로 누르면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음 날까지 욱신거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라는 생리적 반사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는 건 뒤쪽 근육이 과하게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앞쪽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면 뇌는 자동으로 뒤쪽 근육에 힘을 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기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당겨도 좋고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당겨도 됩니다. 발등이 몸쪽으로 꺾이며 정강이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놀랍게도 종아리의 경직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하는 신경 반사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되겠습니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직접 해보신 뒤 다음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풀렸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밤에 쥐가 날 때의 공포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하지만 만약 너무 아파서 발을 움직일 여유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쓰는 두 번째 비상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강할 때 사용하는 비상 스위치입니다. 바로 인중 자극입니다. 코와 윗입술 사이 살짝 들어간 그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꽉 짚거나 강하게 눌러보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가장 강한 자극 하나에만 집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관문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중은 신경이 매우 밀집된 부위라 짧고 강한 자극을 주면 뇌의 관심이 다리 통증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순간 다리 근육을 쥐어짜던 통증 신호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부위를 수구혈이라 하여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사용하는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박 어르신은 차라리 인중을 짚는 게 낫지 종아리 아픈 것보단 100번 낫더라 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발을 당기는 상호 억제법과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인중을 2-3초간 강하게 눌러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박 어르신이 마그네슘을 끊고도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바로 쥐를 부르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쥐가 났을 때가 아니라 아예 쥐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생활 속 예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이 가장 먼저 바꾸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그네슘만 열심히 챙기셨지만 저는 딱 한마디만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영양제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비타민 B군, 특히 B1과 B12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경세포의 껍질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과도하게 튀지 않도록 안정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 다리쥐입니다. 박 어르신께는 복잡한 영양제 대신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 B 복합체 하나만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꼭 강조한 성분이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풍부합니다. 비싼 보약 대신 오징어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박 어르신은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드신 뒤 다리가 당기는 느낌 자체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잠자는 환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데 이 무게가 밤새 발끝을 아래로 눌러 종아리 근육을 짧아진 상태로 고정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신경이 흥분하면 쥐가 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이불로 바꾸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라고 권했습니다. 발이 심장보다 살짝 높아지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박 어르신의 야간 경련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쥐를 막는 하루 루틴을 아침부터 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박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하루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별한 운동도 돈 드는 치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밤마다 찾아오던 쥐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위에서 1분만 투자하십시오. 두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풀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밤새 짧아졌던 종아리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박 어르신은 이 동작을 다리에게 보내는 아침 인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스트레칭만으로도 낮 동안 다리가 덜 뻐근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햇볕과 걷기가 중요합니다. 길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10-15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걸으십시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는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흥분해 쥐가 잘 납니다. 비타민 D는 알약보다 햇볕이 약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족욕을 추천드립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15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 따뜻하다는 느낌이 기준입니다. 족욕은 다리 혈관을 확장시켜 하루 종일 쌓인 피로물질을 씻어내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족욕을 시작한 뒤 다리가 풀린 채로 잠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때 가벼운 이불, 발목 쿠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 4가지, 아침 스트레칭, 점심 걷기, 저녁 족욕, 잠자리 환경, 이 루틴을 딱 2주만 지켜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쥐가 확실히 줄었네 라는 걸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먹는 약 때문은 아닐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약물과 다리쥐의 관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먹는 약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미 몸의 변화를 아주 잘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때문에 쥐가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 계열입니다. 이 약은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지만 일부 분들에겐 근육 세포막을 예민하게 만들어 근육 통증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쥐가 잦아진 시점이 겹친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만 절대 스스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다리 쥐가 심해졌는데 약 영향일 수 있을까요? 라고 주치의에게 꼭 말씀하세요. 약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입니다. 이 약은 소변을 통해 염분과 수분을 빼주지만 동시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과 근육이 쉽게 흥분해 밤에 쥐가 잘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뇨제까지 복용하고 있다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 섭취 시간과 전해질 보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약은 필요해서 먹는 것이고 문제는 조절입니다. 박 어르신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저녁 족욕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 경우는 대부분 원인이 영양 부족이 아니라 신경 조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늘리면 설사만 생기고 쥐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마그네슘 양을 늘리는 대신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과 수면 자세를 먼저 바로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다리 쥐는 단순히 영양제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길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늘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 쥐는 병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느냐,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모든 다리질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한쪽 다리만 유독 붓거나 만지면 뜨겁거나 반대로 차갑고 맥박이 잘 안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그때는 집에서 스트레칭으로 버틸 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구분 하나만 정확히 해도 평생 다리를 저는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 절대 힘으로 주무르지 마세요. 이미 경련이 온 근육을 억지로 누르는 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행동입니다. 대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정강이에 힘을 주는 방법,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인중을 강하게 눌러 뇌의 통증 회로를 끊는 방법,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한밤중의 공포는 3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셋째, 비싼 영양제보다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마그네슘을 몇 통씩 드시기 전에 오늘 밤 이불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발목이 아래로 꺾인 채 자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발목 밑에 작은 쿠션 하나,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 15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끝을 당기는 스트레칭 10번. 이 사소한 습관들이 신경을 살리고 근육을 살립니다. 얼마 전 박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쥐가 안 나니까 잠자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밤에 잘 자는 것, 통증 없이 걷는 것, 이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리를 조금 더 아껴주십시오. 몸은 주인의 태도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